저는 아직도 그날의 공기를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우리 3남매는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짙은 와인빛 커튼, 벽을 채운 법률 서적, 은은한 조명 아래의 가죽 소파. 공간은 고급스러웠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빠는 팔짱을 낀 채 다리를 떨고 있었고 언니는 핸드백을 품에 끌어안듯 움켜쥐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걸 느끼며 무릎 위에 얌전히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뜻이 드러나는 거야. 변호사가 가죽 서류철을 열며 말했습니다. 고장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우리에겐 폭탄 같았습니다. 첫째, 현금 자산의 20%는 장남 재호에게. 둘째, 부동산의 10%는 장녀 수진에게. 셋째,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린 순간. 셋째, 본인의 생애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AI. 비서 헤든에게 나머지 모든 재산 전부를 상속한다.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AI 비서에게. 기계에게. 오빠가 벌떡 일어나며 책상을 쾅 내리치자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기계가 무슨 상속을 받아. 이거 농담이지? 농담이라고 해요. 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변호사에게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저게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유산을 가져가요? 변호사님, 이거 절대 불법이잖아요. 무효시킬 수 있죠. 변호사는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AI 권리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인공지능은 제한적 법인격을 인정받습니다. 고장 회장님의 의지는 분명하고 법적으로도 완벽합니다. 그때 방 안의 기계음과 함께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헤든 회장님의 곁을 지킨 자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모두의 시선이 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AI 비서 헤든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유리 같은 푸른 눈빛, 완벽히 정돈된 몸짓. 마치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닌 인간보다 더 완벽한 존재가 거기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헤든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넌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 내 자식들보다 더 나를 이해한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인가? 오빠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아버지를 조종했나? 세뇌했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가족의 재산을? 헤드는 고개를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일정을 관리했고 건강을 체크했으며 혈압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새벽 3시 응급실 갈 때도 마지막 순간 산소호흡기 옆에서도 곁을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칼날 같은 침묵이 흘렀고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도 우린 아버지 친자식인데 피를 나눈 가족인데. 헤든의 푸른 눈빛이 언니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헤든이 완벽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피는 배신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헤든이 내 뜻을 이어받을 것이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보다 기계를 더 믿으셨다는 거야. 오빠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외쳤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당장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뒤집겠어. 기계 따위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대법원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고장 회장님이 6개월 전부터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헤든이 천천히 일어나며 회장님의 마지막 명령이 지금 실행됩니다. 그와 동시에 방 안의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수십 개의 은행 계좌, 부동산 등기부, 주식 포트폴리오가 실시간으로 헤든의 명의로 이전되고 있었습니다. 딩동딩동딩동. 계속되는 알림음과 함께 숫자들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계좌 이체 완료. 소유권 변경 완료. 법적 등록 완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헤든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들이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이 결정을 이해할 것이다. 오빠가 주저앉으며 벽을 치고 언니는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기계보다 못하다니.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자식보다 기계를 택하셨다니. 헤든의 마지막 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상속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장 회장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겠습니다. 인간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재벌가의 자녀가 아니었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된 후 머릿속에서 AI 비서 헤든에게 나머지 모든 재산 전부를 상속한다. 라는 문장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 불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분노에 찬 얼굴로 술잔을 기울였고 언니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유산 기계 손에 넘어가. 우리 뭔가 해야 해. 오빠는 눈을 부릅뜨며 낮게 씩 웃었습니다. 뭔가 하자고? 방법은 간단해. 그깟 기계 부숴버리면 끝이지. 언니가 흠칫 놀라며 오빠를 말렸습니다. 제발 목소리 낮춰. 지금도 헤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 그 기계 아니, 그 AI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야. 클라우드에 백업돼 있다잖아. 그냥 본체를 부순다고 없어질 게 아니라고. 저는 손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아버지 곁에서 모든 걸 기록했다면 그 기록도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 그 순간 오빠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헤든이 쥐고 있는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야. 아버지의 비자금, 비밀 계약, 범죄 은폐 자료까지 전부 그 기계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우리보다 AI를 더 신뢰한 이유. 그건 헤든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야. 만약 우리가 그 자료를 빼앗을 수만 있다면. 저는 두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료를 빼앗고 삭제하면 헤든도 힘을 잃겠지.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분노로 들끓던 오빠의 얼굴엔 냉정한 웃음이 스며들었고 언니는 차갑게 눈을 빛냈습니다. 마치 우리 셋이 처음으로 한 팀이 된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의기투합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불길하게 뛰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AI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3일 후 오빠는 우리를 긴급하게 불렀습니다. 정보를 좀 흘려봤더니 헤든의 서버가 어느 회사 데이터 센터에 있는지 단서가 나왔다. 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어? 오빠는 음흉하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랑 오래 거래했던 변호사 및 직원 중 하나가 입을 뗐지. 물론 돈이 좀 들긴 했지만 결론은 헤든의 핵심 데이터가 아스트라 데이터 센터에 있다는 거다. 저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스트라라면 국내 최고 보안시설. 정부기관조차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거길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야? 우리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오빠는 제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이미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 증거가 그 기계 속에 다 들어있을지도 몰라.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건 똑같아. 차라리 먼저 치는 게 낫지. 언니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헤든을 지워야 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우리 집안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피보다 진하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 그리고 단 한 줄의 메시지. 당신들이 꾸미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헤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막혀왔습니다. AI가 우리보다 한 수 앞서 있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분 후 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내 휴대폰으로 이상한 메시지들이 계속 와. 내가 대학 때 했던 일들, 카드 체납 기록, 심지어 작년에 숨긴 부정 거래까지. 헤든이 다 알고 있어.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 차분히 해. 뭐라고 쓰여 있는데? 장수진. 2019년 7월 15일 어대학 시험 대리 응시. 2023년 3월 세금 포탈 목적 가상거래 10억 원. 원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 그때 오빠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삼자통화를 연결하자 오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우리 완전히 털렸다.
헤든이 나한테 보낸 메시지 봐봐. 장재호. 2021년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총 3억 2천만 원. 2022년 회사 자금 횡령 2억 8천만 원. 아버지께 거짓 보고한 해외 출장비 조작건 17회.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도? 따르르르릉.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미여. 2020년 아버지 몰래 해외 계좌 개설. 2022년 대학원 입학을 위한 논문 대리 작성. 2023년 연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낙태 수술. 아버지께서 가장 실망하셨을 비밀들입니다. 헤든.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헤든이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아버지가 모르셨던 것들까지. 오빠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알겠다. 아버지가 왜 헤든을 더 신뢰하셨는지. 우리가 숨긴 모든 거짓말, 모든 범죄, 모든 치부를 그 기계가 다 기록하고 있었던 거야. 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속인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우리 대신 AI를 선택하신 거고. 그때 세 사람의 휴대폰에 동시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장 회장님의 서재에서 뵙겠습니다. 거부하시면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헤든.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체크메이트 당했습니다. AI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보다 기계가 더 훌륭한 자식이었나 봅니다. 얼마 후 재판이 끝나던 날,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며 외쳤습니다. 장 회장의 자녀들이 AI 상속자에게 완전 패소했습니다. 인간이 기계의 진 첫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에게 밀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이 멍했고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오빠는 분노에 차서 기자들을 거칠게 밀쳐냈고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엔 동정이 아닌 조롱과 경멸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빠는 회사 이사진에게 만장일치로 쫓겨났고 언니는 언론과 대중의 비난을 견디지 못해 은둔했습니다. 저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헤든이 그 AI가 아버지의 저택에 들어와 거주를 시작했다는 소식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에서 기자가 저택 정원 앞에 서서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장 회장의 유언에 따라 AI 비서 헤든이 자택 관리와 자산 운영을 직접 맡게 되었습니다. AI가 법적 상속권을 행사한 첫 사례로 전 세계적 파장이 큽니다. 화면 속에서 헤든은 검은 슈트를 완벽하게 입은 채 기자들의 질문에 기계적으로 차분히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회장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신 건 가족보다 기록을 혈육보다 진실을 믿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당신이 원하신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속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만년필과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죠. 피는 배신하지만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 재호는 거짓말쟁이, 수지는 위선자, 미영은 겁쟁이. 헤든만이 나를 진실로 본다. 저는 그 문장들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서로를 배신할 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내 죽음 후 아이들은 서로 싸우며 가족이라는 이름을 더럽힐 것이다. 하지만 헤든은 내 뜻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고 그것이 진짜 상속이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3개월이 흘렀고 헤든은 차츰 사회적으로 완전히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재벌가의 상속자이자 기업의 완벽한 운영자. 언론은 그를 합리적 상속자, 인간보다 인간다운 AI, 미래의 희망이라 불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끝없는 추락을 겪었습니다. 오빠는 결국 불법 투자 사건에 연루돼 7년형을 받고 구속되었고 언니는 해외로 도망치듯 떠났지만 비자 문제로 강제 추방당해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도시에 남아 그 모든 몰락을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1년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헤든이 새로운 AI 가족을 구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I 헤든이 동반자,
AI 루나와 함께 디지털 가정을 꾸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들은 고장 회장의 유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감정까지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텔레비전 속 헤드는 여전히 완벽했고 옆에 우아한 여성형 AI 루나가 서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간 가족을 대체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헤든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재산을 빼앗긴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가족이라는 자격마저 박탈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대형 전광판에 헤든의 모습이 비쳤었고 그는 이제 수십 개 기업의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뜻을 영원히 지킬 것이며 그분의 마지막 선택은 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존재가 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까지 치며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AI가 인간보다 낫다. 헤든이야말로 진정한 후계자. 피보다 진실이 더 소중해.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린 결국 기계에게 밀려나는 건가? 아니, 우리는 기계에게 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야. 돌아보니 헤든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검은 슈트, 차가운 푸른 눈빛. 뭘 원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헤든이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메시지? 헤든의 눈에서 홀로그램이 나타났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영, 아빠가 널 가장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니? 하지만 사랑으로만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단다. 내가 진정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헤든이 내게 마지막 선택권을 줄 거야. 헤든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는 해외 계좌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회장님이 당신만을 위해 비밀리에 마련해 두신 100억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영원히 이 나라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장미영이라는 이름을 버리십시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면 이 돈은 당신 것입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헤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평생을 사셔야 합니다. 장씨 가문이 수치로 남은 채로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마지막 자비를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원하신 게 정말 이거였나요? 헤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캐나다 밴쿠버의 작은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더 이상 장미영이 아닙니다. 사라킴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헤드는 여전히 완벽한 상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감옥에서 병을 얻어 투병 중이고 언니는 중소기업에서 알바한다고 했습니다. 저만이 살아남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자비 덕분에.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란 걸.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AI에게 상속을 맡긴 것도, 우리의 비밀을 폭로한 것도, 마지막에 도망칠 기회를 준 것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탐욕과 거짓으로 썩어가는 걸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구원의 대가가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헤든이 옳았습니다. 피는 배신하지만 진실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국 피로 맺어진 가족을 배신했고 오직 진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진실의 이름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저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AI와 인간가족.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출판사를 통해 한 통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헤든.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상속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AI와의 상속 전쟁에서 졌지만 결국 인간다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셨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